그날 밤 대형 종합병원 응급실 복도는 유난히 더 차갑게 느껴졌다. 코를 찌르는 특유의 소독약 냄새는 이따금 들려오는 이동식 침대 바퀴 소리나 스피커 안내 방송에 의해 깨지는 정적과 뒤섞여 있었다. 강남의 유명 병원에서 수년간 헌신해온 베테랑 간호사 나라는 자신의 유니폼을 매만졌다. 야간 근무는 언제나 그 자체로 도전이었다. 쏟아지는 졸음을 참아내야 할 뿐만 아니라 저 자동 유리문 너머로 어떤 환자가 실려올지 모르는 불확실성 때문이었다. 벽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나라가 3번 병상의 환자 수액을 막 점검하고 돌아섰을 때 멀리서부터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의 고요를 가르며 울려 퍼졌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위급한 상황임을 알리듯 더욱 날카로워졌다. 나라와 다른 의료진들은 즉시 경계태세에 돌입했다. 응급실 문이 활짝 열리고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이동식 침대를 밀고 들어왔다. 교통사고 환자입니다.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심각한 두부 손상과 늑골 골절 가능성 있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소리치며 환자를 응급처치 구역으로 밀어넣었다. 나라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재빨리 다가갔다. 그러나 마치 신발에 못이라도 박힌 듯 그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춰섰다. 심장이 순간 닿는 것 같았다. 이동식 침대 위에는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한 짙은 남색 셔츠를 입은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 셔츠는 바로 오늘 아침 그가 3일간의 지방 출장을 떠나기 전 나라가 직접 다려준 것이었다.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리는 선혈의 일부 가려졌지만 그 얼굴은 분명 남편 유대의 얼굴이었다. 나라의 세상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다. 어떻게 유대가 여기에? 지금쯤 부산으로 가는 비행기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었나? 바로 오늘 저녁에 호텔에 도착했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던가? 수천 개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뒤엉키며 나라는 침대 옆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평소 능숙하게 수액 주사를 놓던 손이 심하게 떨려왔다. 아니, 의사 선생님, 간호사님, 왜 가만히 있어요? 빨리 제 남편 좀 살려주세요. 한 여성의 날카로운 비명이 나라를 충격에서 깨어나게 했다. 나라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유대의 침대 옆에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다. 흐트러진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외양은 무척이나 화려했다. 고급스러운 이브닝 드레스는 피 얼룩으로 더러워져 있었고 잘 정돈되었을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나라의 1년치 연봉과 맞먹을 법한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여자는 유대의 축 늘어진 손을 붙잡고 서럽게 울고 있었다. 유대 씨, 일어나 봐요. 날 두고 가면 어떡해. 그녀가 절규했다. 나라는 텅 빈 눈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았다. 남편이라고? 나라의 마음속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저기요 간호사, 귀 먹었어요? 여자가 눈을 부릅뜨고 분노에 차 나라에게 소리쳤다. 당장 이 병원에서 제일 실력 좋은 의사 부르라고요. 돈은 문제 없으니까. 내가 법적 아내예요. 내 남편 살리기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테니까. 그 문장은 사고 소식 그 자체보다도 더 날카롭게 나라의 가슴을 후벼 팠다. 법적 아내. 그 단어가 나라의 귓가에 맴돌았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었다. 나라는 소리치고 싶었다. 저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진짜 유대의 아내는 바로 나라고 말하고 싶었다. 우리 둘의 혼인관계 증명서가 집 안방 서랍에 고이 보관되어 있다고. 유대의 약지에 끼워진 반지가 지금 내 약지에 있는 반지와 한 쌍이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라의 목구멍은 꽉 막혀버렸다. 너무나 극심한 고통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믿었던 남자, 유대가 다른 여자와 함께 사고를 당해 무력하게 누워있는 모습을, 그리고 그 여자가 스스로를 아내라 칭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동안 철저히 감춰져 왔던 거짓말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바로 그녀의 직장에서 산산조각 나며 드러났다. 비켜요. 동료 의사인 이호 선생님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재빨리 다가왔다. 그는 나라가 겪고 있는 내면의 드라마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나라 씨, 삽관 준비해요. 환자 호흡 부전이에요. 서둘러야 합니다. 이호 선생님의 단호한 지시가 나라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그녀의 눈앞에는 한 인간의 생명이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간호사로서 했던 그녀의 직업적 선서가 오늘 밤 혹독한 시험대에 올랐다.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필사적으로 참으며 떨리는 손으로 나라는 발을 옮기려 애썼다. 그녀는 선택해야 했다.
산산조각 난 마음을 가진 아내가 되어 당장 감정을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눈앞에 배신자의 목숨을 구하는 프로 간호사가 될 것인가? 강채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남편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아내의 공황 상태를 과시하듯 계속해서 울부짖고 있었다. 진짜 아내가 바로 옆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고통을 견디며 돌처럼 굳어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날 밤 차가운 응급실에서 나라의 지옥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빠르고 불규칙하게 울리는 심박수 모니터 소리는 나라에게 끔찍한 배경음악처럼 들렸다. 이호 선생님의 지시는 산산조각난 그녀의 영혼과 수년간 훈련받은 프로 간호사의 육체를 억지로 분리시키는 채찍질 같았다. 아직 미세하게 떨리는 손으로 나라는 후두경과 삽관 튜브를 집어 이호 선생님에게 건넸다. 억지로 안정을 유지하려는 몸짓이었다. 매 순간이 고문 같았다. 유대의 입에 호흡 보조 장치를 삽입하는 것을 도와야 했을 때 그녀의 얼굴은 그 남자의 얼굴과 너무나 가까웠다. 매일 아침 맡았던 그의 남성적인 향수 냄새는 이제 비릿한 피 냄새와 알코올, 그리고 그의 셔츠 깃에 묻은 다른 여자의 향수 냄새와 뒤섞여 있었다. 코를 찌르는 배신의 향기에 헛구역질이 났다. 이 방을 뛰쳐나가고 싶었다. 목청껏 소리를 지르며 유대가 어떻게 되든 내버려 두고 싶었다. 그러나 간호사 선서를 할 때 읊었던 맹세가 머릿속에 울려 퍼지며 그녀의 발을 침대 옆에 꼼짝 못하게 붙들었다. 가위, 양손에 수액 라인 잡고 흉부 상처 확인해야 해요. 이호 선생님이 다시 소리쳤다. 나라는 의료용 가위를 집었다. 차가워진 손으로 유대의 몸에 붙어있는 짙은 남색 셔츠를 자르기 시작했다. 그 셔츠는 지난달 그녀가 생일 선물로 사준 것이었다. 천이 찢어지는 소리가 마치 나라가 그동안 지켜온 신뢰와 사랑이 찢어지는 소리처럼 가슴을 후볐다. 단추들이 떨어져 나가고 유대의 가슴이 드러났을 때 나라는 너무나 익숙한 그의 몸을 보았다. 매일 밤 끌어안고 잠들던 그 몸이 이제는 심한 충격으로 인한 멍과 찰과상으로 가득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상처들은 유대가 그녀를 배신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얻은 것이었다. 아니, 간호사, 좀 살살해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다시 집중을 깨뜨렸다. 그 여자는 보안요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고 문가에 버티고 서 있었다. 내 남편 아프잖아요. 옷을 그렇게 막 잘라도 돼요? 그거 비싼 옷이라고요. 나라는 지끈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눈을 질끈 감았다. 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인가. 낯선 여자가 남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그의 옷을 자르는 자신의 아내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나라는 고개를 살짝 돌려 채린을 날카롭게 쏘아보았다. 의료용 마스크에 얼굴 절반이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서늘했다. 보호자분, 조용히 해주시거나 밖으로 나가주십시오. 보호자분의 목소리가 저희의 집중을 방해하고 환자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낮고 차분한 톤으로 말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압박감이 담겨 있었다. 목소리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들끓는 분노를 억누르느라 떨리고 있었다. 체리는 간호사 따위에게 훈계를 들었다는 사실에 눈이 동그래졌다. 네가 감히 날 쫓아내? 네, 월급 주는 게 나 같은 사람이야. 내가 이 병원 원장한테 너 당장 고발할 거야. 내 남편이 누군지 알아? 됐습니다. 이호 선생님이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소리쳤다. 그의 시선은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 유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수 간호사, 저분 지금 당장 밖으로 모셔요. 여긴 무균 구역이 필요합니다. 아까부터 분을 참고 있던 동료 간호사 지수가 마침내 체린의 팔을 단호하게 잡아 끌었다. 여자는 자신의 부하 VVIP 환자 아내로서의 지위를 떠들어대며 거세게 저항했지만 결국 자동문이 닫히면서 그녀의 히스테리 섞인 외침은 잦아들었다. 이제 침대 주위에는 정적과 긴장감만이 감돌았다. 나라는 다시 집중했다. 수액을 놓기 위해 유대의 팔에서 혈관을 찾았다. 축 늘어진 유대의 손이 나라의 피부에 차갑게 닿았다. 예전에 이 손은 그녀가 지쳤을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이 손은 증인들 앞에서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바로 그 손이 다른 여자의 손을 잡았다. 나라는 정밀한 동작으로 수액 바늘을 찔러 넣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흘러 마스크를 적시고 있었다. 관자놀이에서 출혈이 심해요, 나라씨. 상처 압박해요. 이호 선생님의 지시가 떨어졌다. 나라는 멸균 거즈를 유대의 머리에 있는 상처에 대고 눌렀다. 남편의 피가 그녀가 낀 고무장갑을 붉게 물들였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죽인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내면의 갈등이 너무나 격렬해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마치 이 공간의 산소가 희박해지는 것 같았다. 그녀가 유대를 돌보는 것은 남은 사랑 때문이 아니었다. 그날 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인 직업의식 때문이었다. 숨막히는 30분이 지난 후 유대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지만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모니터는 보다 규칙적인 생체 신호를 보여주었다. 2호 선생님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수고했어요 다들. 수술 준비 전까지 경과 관찰실로 옮깁시다. 2호 선생님이 나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나라 씨, 괜찮아요? 손이 얼음장 같고 얼굴이 창백한데 나라는 화들짝 놀라 2호 선생님이 눈치채기 전에 서둘러 눈가를 닦았다. 저, 괜찮습니다 선생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목소리에 떨림을 감추려 애쓰며 나지막이 대답했다. 잠깐 쉬어요. 환자 이송이랑 초기 행정 절차는 지수 간호사한테 맡기고요. 꼭 귀신이라도 본 사람 같네. 2호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는 나라가 방금 자신의 박살난 결혼 생활의 미래라는 유령을 보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라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유대의 침대에서 천천히 물러났다. 피 묻은 장갑을 의료 폐기물 통에 버릴 때 그녀는 마치 유대에 대한 사랑의 잔해를 함께 버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방 한쪽 구석에는 유대의 개인 소지품이 투명한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지갑, 손목 시계, 그리고 액정이 깨진 스마트폰. 나라는 그 비닐봉지를 쏘아보았다. 저 안에 남편의 추악한 진실이 담겨 있을 터였다. 비틀거리는 걸음이었지만 눈빛은 점차 단단해지고 있었다. 나라는 유대의 소지품이 담긴 비닐봉지를 집어들었다. 체린에게 건네주기 위함이 아니었다. 스스로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그녀는 증거가 필요했다. 힘이 필요했다. 오늘 밤 사랑 많던 아내 나라는 이 응급실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대가를 치르게 할 준비가 된 한 여자가 부활할 것이었다. 보통 새벽 시간에는 조용하던 응급실 원무과 접수 창구가 갑자기 소란스러워졌다. 타일 바닥에 부딪히는 하이힐 소리가 위협적으로 울리더니 접수 데스크를 내리치는 손소리가 뒤따랐다. 남편의 피로 얼룩진 몸을 씻어내고 막 소독실에서 나온 나라는 기둥 뒤에 멈춰섰다. 그곳에서는 체린이 어쩔 줄 몰라 하는 원무과 직원에게 화풀이를 하고 있었다. 저기요, 난 모르겠고 무조건 내 남편이 병원에서 제일 좋은 병실로 옮겨줘요. 프레지덴셜 스위트든 VVIP든 상관없으니까 내 남편을 약 냄새 나는 평범한 환자들하고 같이 두지 말란 말이에요. 체리는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소리쳤지만 여전히 값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원무과 직원은 참을성 있게 설명하려 애썼다. 죄송합니다, 보호자분. 프레지덴셜 스위트 병실은 우선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보증금 절차도 다릅니다. 보호자분의 신원 확인이나 보험 확인이 필요한데요. 지금 내가 돈 없어 보여요? 체린이 거칠게 말을 잘랐다. 그녀는 명품 가방을 뒤져 두툼한 가죽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는 거만한 몸짓으로 검은색 신용카드를 데스크 위에 던졌다. 이걸로 긁어요. 필요한 만큼 얼마든지 가져가요. 1,000만 원? 2,000만 원? 얼마든 긁으라고. 유대 씨가 최고의 대우만 받을 수 있다면 수억 원짜리 내 스포츠카가 박살난 것도 괜찮은데 고작 병원비 몇 푼 가지고 뭘 그래요. 나라는 숨어있던 곳에서 나지막이 코웃음을 쳤다. 속에서는 천불이 났지만 이성은 차갑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 여자가 돈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을 보았다. 반면 자신과 유대는 집 대출금을 갚고 미래를 위한 저축을 하느라 항상 절약하며 살아왔다. 알고 보니 등 뒤에서 유대는 이 오만한 여자와 함께 거짓된 호사를 누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때 체린의 핸드폰이 울렸다. 그녀는 주위의 곱지 않은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받았다. 목소리는 아까의 고함과 대조적으로 교태로 가득했다. 자기야. 오늘 밤 완전 재수없어. 내 새 차가 가드레일에 처박혀서 완전 박살났어. 유대 그 인간이 운전했거든. 운전 실력 좀 뽐내보겠다고 까불더니 사고 쳤잖아. 체리는 머리카락 끝을 베베꼬며 말했다. 그녀의 말투는 유대의 상태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차 때문에 짜증이 난 듯했다. 그 사람은 살아있어. 지금 안에 있어. 그냥 찰과상 좀 입고 뼈 몇 개 부러진 정도겠지. 중요한 건 난 멀쩡하다는 거고. 응, 지금 병실 편한 대로 잡고 있어. 알잖아.
나 후진돼서 기다리는 거 못하는 거. 나라의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굳게 말아 쥐어졌다. 유대는 두부 중상으로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이 여자는 고작 찰과상이라고 말하며 자기 차 걱정만 하고 있었다. 역겨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남편은 배신자일 뿐만 아니라 심장도 없는 아름다운 얼굴의 괴물과 사랑에 빠진 것이었다. 나라야.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손길에 나라는 깜짝 놀랐다. 병원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간호사 지수가 분노로 붉어진 얼굴로 그녀 옆에 서 있었다. 지수는 방금 들어온 환자가 누구인지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라의 퇴근 시간에 맞춰 자주 데리러 오던 유대의 얼굴을 기억했다. 저 미친 여자는 누구야? 나라야? 원무과 앞에서 유대 씨 아내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던데. 당장 가서 머리채라도 잡아야겠어. 우리 병원 무시하는 말투 좀 봐. 지수가 채린을 향해 당장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불같이 속삭였다. 나라는 재빨리 지수의 팔을 붙잡았다. 친구가 소란을 피우지 못하도록 꽉 잡았다. 나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은 깊은 상처와 얼어붙은 복수심이 뒤섞인 형언할 수 없는 눈빛으로 채린을 똑바로 응시했다. 안 돼, 지수야. 지금은 아니야. 나라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나라야, 저 여자 네 남편 상간녀잖아. 유대 씨가 저 여자랑 바람 피우다 사고 난 거 아니냐고. 이렇게 밟히고만 있을 거야? 자기가 법적 아내래. 법적 아내. 지수가 친구의 아픔에 공감하며 눈시울을 붉힌 채 항의했다. 나라는 긴 숨을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뱉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눈물이 모두 마른 듯 무표정했다. 네가 지금 저 여자랑 싸우면 저 여자는 그냥 피해자가 될 뿐이야. 드라마 주인공처럼 소리 지르고 난리칠 거고 나중에 유대 씨가 깨어나면 저 여자 편을 들겠지. 그럼 우린 지는 거야, 지수야. 그럼 저 여자가 제멋대로 하게 그냥 둘 거야? 나라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평소 부드러웠던 나라의 얼굴에서 본 적 없는 그 미소의 지수는 등골이 오싹했다. 잘 들어, 지수야. 저 여자 VVIP 병실 달라고 했지. 돈은 문제가 아니라고 했지. 그냥 둬. 스스로 판 무덤에 들어가게 냅둬. 여기 직원 중 누구도 내가 여기 근무한다는 거. 내가 유대 씨의 진짜 아내라는 거. 저 여자한테 말하지 못하게 해. 지수는 혼란스러운 듯 미간을 좁혔다. 무슨 뜻이야? 오늘 밤만큼은 여왕이 된 기분을 만끽하게 해주는 거야. 보험 적용 없이 일반 수가로 모든 비용 책임자 서류에 서명하게 놔둬. 마음껏 부를 과시하게 놔두자고. 나라는 거만한 태도로 VVIP 입원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는 채린을 날카롭게 바라보았다. 남의 남편 병원비를 대느라 그 두툼한 지갑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한번 보자. 난 저 여자가 서서히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저 여자의 자존심까지 전부다. 지수는 나라의 계획을 곱씹으며 잠시 침묵했다. 이내 그녀의 얼굴에 서렸던 분노는 이해의 끄덕임으로 바뀌었다. 알았어. 이해했어. 우아하게 가는 거다. 내가 원무과 애들한테 저 여자를 궁전 같은 청구서와 함께 공주님처럼 모시라고 확실히 말해둘게. 나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한번 채린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 여자는 마치 병원이 자신의 소유인 5성급 호텔인 양, 짐을 들어주는 간호사를 따라 VVIP 전용 엘리베이터로 향하고 있었다. 나라는 몸을 돌려 다시 의료구역으로 들어갔다. 아직 전면전은 시작되지 않았지만 나라는 이미 첫 번째 수를 두었다. 오늘 밤 나라는 더 이상 연약한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파멸극을 연출하는 감독이었다. 원무과에서의 채린의 소동이 잦아든 후 잠시 내려앉았던 새벽의 정적을 깨고 응급실 자동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통통한 체격의 중년 여성이 숨을 헐떡이며 뛰어들어왔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은 공포에 질려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나라의 시어머니 안미란이었다.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약품 카트를 정리하던 나라는 반사적으로 숨을 참았다. 지난 2년간 어머니라고 불러온 여인의 등장에 마음이 복잡해졌다. 안미란 여사가 간호사인 자신의 월급이 적다고 종종 비아냥거렸기에 그들의 관계는 결코 따뜻하지 않았지만 나라는 그럼에도 그녀를 존중해왔다. 어머님도 유대 씨 사고 소식 듣고 엄청 충격받으셨겠지. 나라는 생각했다. 그녀 안에서 떨고 있는 시어머니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위로하고 싶은 강한 충동이 일었다. 나라는 생각했다. 어쩌면 지금이 진실이 밝혀질 때일지도 몰라. 어머님은 아들이 바람 피우다 사고까지 낸 걸 알면 분명 불같이 화를 내실 거야. 나라는 자신과 안미란 여사가 한편이 되어
유대에게 함께 실망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나라는 막 발걸음을 옮겨 인사를 건네기 위해 마스크를 벗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VVIP 병동 복도 쪽에서 채린이 나타났다. 젊은 여자는 손에 티슈를 든 채 다가왔다. 얼굴에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했다. 채린아, 아가. 안밀한 여사의 외침에 나라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섰다. 나라는 마스크 뒤에서 눈을 크게 떴다.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다. 안밀한 여사는 사경을 헤매는 아들 유대의 이름을 외치지 않았다. 오히려 아들의 내연녀 이름을 다정한 목소리로 불렀다. 유대가 누워있는 처치실 쪽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안밀한 여사는 채린에게 달려가 그녀를 껴안았다. 세상에, 얘야. 네, 전화 받고 엄마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너 괜찮니? 어디 다친 데는 없고? 예쁜 얼굴에 흠집이라도 났어? 안밀한 여사는 마치 귀한 사위를 대하듯 채린의 몸을 이리저리 돌려보며 과도하게 걱정했다. 채린은 안밀한 여사의 포옹을 뿌리치며 짜증스럽게 코웃음을 쳤다. 전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좀 놀랐을 뿐이에요. 제 새 차가 완전히 박살났다고요. 지난주에 막 출고한 건데. 유대 그 인간이 괜히 과속하려다 그랬잖아요. 응급처치구역 파티션 뒤에 숨어있던 나라는 그날 밤 두 번째로 세상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아까 말라붙었던 눈물이 다시 솟구쳤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배신이 주는 고통 때문이었다. 됐어. 차는 신경 쓰지 마. 나중에 더 좋은 걸로 사면 되지. 너한텐 쉬운 일이잖니. 안밀한 여사가 채린의 팔을 쓰다듬으며 위로했다. 네가 무사한 게 중요하지. 우리 집 돈줄에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엄마는 심장이 철렁했단다. 근데 유대 씨 상태가 심각해요. 수술해야 한대요. 머리에서 피가 난다고. 채린이 무심하게 말했다. 이어진 안밀한 여사의 반응은 나라의 피를 머리 꼭대기까지 끓어오르게 만들었다. 아들의 상태를 자세히 묻거나 우는 대신 안밀한 여사는 마치 유대가 짐이라도 되는 양 거친 한숨을 내쉬었다. 그 자식은 원래 그렇게 덤벙대. 내 비싼 차 몰 땐 조심하라고. 내가 몇 번을 말했니? 죽지 않은 게 다행이지. 만약 죽었으면 누가 너한테 책임을 지겠어? 아, 근데 병원비 수속은 잘했니, 아가? 내 한도 높은 그 카드로 했지. 안밀한 여사가 탐욕스럽게 반짝이는 눈으로 물었다. 그럼요, 어머님. VVIP 병실로 해달라고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랑 섞여 있는 거 딱 질색이거든요. 채린이 거만하게 대답했다. 잘했다. 잘했어. 안밀한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채린의 손을 토닥였다. 그래야지. 유대가 아무렇게나 치료받게 할 순 없지. 휴, 유대가 너랑 같이 있다가 사고 나서 정말 다행이다, 채린아. 만약 그 시골뜨기 며느리랑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이렇게 비싼 병원비 생각하면 엄마는 숨도 못 쉬었을 거야. 그의 박봉 간호사 월급으로 VVIP 병실 비용을 어떻게 감당하겠니? 쿵, 나라의 심장이 냇는 것 같았다. 그 말은 그녀의 명치에 정확히 박혔다. 그동안 나라는 자신의 월급을 쪼개 안밀한 여사의 약을 사드리고 새 옷을 사드리고 심지어 음식을 보내드리기도 했다. 그런데 안밀한 여사의 눈에 그녀는 그저 박봉 간호사이자 시골뜨기 며느리일 뿐이었다. 시어머니는 유대의 불륜을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지하고 있었다. 아들의 자존심을 팔아 채린이 제공하는 편의를 즐기고 있었던 것이다. 맞아요, 어머님. 그 나라라는 여자,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절대 알면 안 돼요. 심파극처럼 질질 짜고 드라마 찍는 거 보기 싫거든요. 유대 씨가 나랑 자주 나가는 거 모르죠? 채린이 물었다. 걱정 마라. 그 애는 멍청해서 유대가 지방 출장 갔다고 하면 곧이곧대로 믿어. 로봇처럼 야간 근무나 서느라 바쁜데 의심할 틈이나 있겠니? 안밀한 여사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나라의 귀에 악마의 소리처럼 들렸다. 나라는 옆에 있는 수액거리를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될 정도로 세게 움켜쥐었다. 방금 전까지 시어머니에게 가졌던 존경과 연민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극도의 혐오감만이 남았다. 이제 그녀는 혼자였다. 그녀를 사랑하는 남편도 그녀를 딸처럼 여기는 시어머니도 없었다. 모든 것이 그녀의 진심을 이용하기 위한 연극 무대였을 뿐이다. 나라는 심호흡을 하며 거칠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켰다. 그녀는 마스크를 고쳤으며 얼굴이 완전히 가려졌는지 확인했다. 좋아요, 안밀한 여사님, 강채린 씨. 나라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내가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나요? 지금 마음껏 웃으세요.
주인마님과 사모님 역할을 즐기시라고요. 곧 그 웃음이 피눈물로 바뀌게 해줄 테니까. 나라는 몸을 돌려 그 추악한 가족 드라마에서 멀어졌다. 그녀는 간호사실로 돌아가 유대의 의료 기록을 집었다. 비용 책임자란에는 체린의 서명이 적혀 있었다. 나라는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덫은 놓였고 안밀한 여사 스스로가 그 올가미를 더욱 단단히 조여주었다. 오늘 밤 나라는 맹세했다.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흘릴 눈물은 없다고. 오직 계산만이 남았을 뿐이라고. 마침내 수술실 앞 표시등이 꺼졌다. 몇 시간에 걸친 수술 절차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였다. 이호 선생님이 지친 걸음으로 나와 수술용 마스크를 벗었다. 그가 안도의 한숨을 쉬기도 전에 안밀한 여사와 체린이 질문 공세로 그를 덮쳤다. 어떻게 됐어요, 선생님? 유대 씨 살아난 거죠? 얼굴은 괜찮은 거죠? 안밀한 여사는 아들의 생명 기능보다 외모를 더 걱정하며 다그쳤다. 이호 선생님은 이 환자 뒤에 얽힌 복잡한 드라마를 알고 있었지만 최대한 정중함을 유지하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수술은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뇌출혈은 잡았고 골절된 늑골도 고정했습니다. 위기는 넘겼지만 회복을 위해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다행이다. 체린이 외치더니 곧바로 말을 가로챘다. 그럼 당장 프레지덴셜 스위트로 옮겨주세요. 답답한 회복실에 오래 두기 싫어요. 이호 선생님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나라의 동료로서 평범한 회사원인 유대와 간호사인 나라의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다. 이 병원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하룻밤에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 버금가는 비용이 들었고 보통 고위 관료나 대기업 총수들이나 이용하는 곳이었다. 죄송합니다만 보호자분, 프레지덴셜 스위트는 하룻밤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방금 진행된 응급수술 비용과 약값, 진료비는 별도고요. 보통 직원 가족의 경우, 직원 가족이라니요. 체린이 불쾌하다는 듯 말을 끊었다. 선생님, 절 여기 평범한 직원들이랑 똑같이 취급하지 마세요. 전 지불할 능력 충분해요. 일반 VVIP 환자로 입원시켜요. 절차 복잡한 싸구려 보험 같은 거 쓰지 말고요.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간호사실 한편에서 나라는 그들을 등지고 서서 약품 재고를 확인하는 척했다. 그녀는 그 대화를 똑똑히 듣고 있었다. 그녀 옆에서 지수 간호사가 의문스러운 눈빛으로 나라를 쳐다봤다. 지수는 컴퓨터 화면에 뜬 유대의 관리 파일을 보고 있었다. 사실 유대는 직원인 나라의 남편으로 등록되어 있었다. 만약 그 버튼을 클릭하면 유대는 표준 병실과 의료 행위에 대해 큰 폭의 할인을 받거나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도 있었다. 나라는 지수의 눈을 바라보더니 단호하지만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입술에 검지를 대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낸 뒤 컴퓨터 화면에 일반 환자 옵션을 가리켰다. 지수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나라는 자신의 특권을 포기하고 있었다. 나라는 그동안 유대를 감싸주던 보호막을 걷어들이고 있었다.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일반 환자 신분으로는 병원비는 단 1원의 보조금도 없이 폭발적으로 불어날 것이었다. 그렇게 해, 지수야. 오만함의 대가를 치르게 놔둬. 나라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차갑게 속삭였다. 지수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려 유대의 환자 상태를 변경했다. 알겠습니다, 보호자분. 지수가 이호 선생님과 여전히 옥신각신하던 체린을 향해 큰 소리로 말했다. 보호자분께서 보험 사용을 거부하시고 우선 일반 입원을 요청하셨으므로 8층 프레지덴셜 스위트를 준비하겠습니다. 여기 비용 책임자 동의서에 서명해 주십시오. 여기에는 보호자분께서 예외 없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데 동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펜 줘요. 체린이 서류를 거칠게 낚아챘다. 깨알같이 적힌 세부 조항들은 읽어보지도 않고 그녀는 인지 위에 자신의 이름을 크게 휘갈겼다. 됐죠. 더 이상 묻지 마요. 당신들 일처리 정말 느리네. 나라는 펜이 종이 위를 스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 서명은 체린의 재정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 여자는 보험과 직원 할인 없이는 신경외과 수술비와 프레지덴셜 스위트의 집중 치료 비용이 단 며칠 만에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어머님, 우리 위로 올라가요. 유대 씨는 이 간호사들한테 맡기고요. 체린이 안밀한 여사의 팔짱을 끼며 말했다. 안밀한 여사는 활짝 웃었다. 그녀의 눈은 호화로운 병실에 머물 상상에 반짝였다. 어머, 엄마는 벌써부터 그 방이 기대되는구나. 푹신한 소파도 있겠지, 체리나. 나중에 사진 찍어서 카톡 프로필에 올려야겠다. 동네 사람들이 유대가 이런 회장님 병실에 입원한 거 알게 말이야.
나라는 유니폼 주머니 안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시어머니의 행태를 보자 다시 속이 메스꺼워졌다. 아들이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왔는데 생각하는 것이라곤 SNS에 자랑할 것뿐이라니. 두 여자가 엘리베이터 뒤로 사라진 후 이호 선생님이 나라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나라 씨, 정말 괜찮겠어요? 아까 유대 씨가 직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하려 했는데 지수 간호사가 단호하게 조용히 하라고 신호를 보내더군요. 저 사람 나라 씨 남편이잖아요. 일반 수가로 들어가면 병원비가 엄청날 텐데. 이호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나라는 이호 선생님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마스크를 내렸다. 피곤하지만 날카롭고 읽기 힘든 눈빛이 드러났다. 선생님, 제 말 잘 들어주세요. 나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이 시간부로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있는 유대라는 환자는 제 남편이 아닙니다. 적어도 이 병원의 행정 기록상으로는요. 그의 법적 아내는 아까인지 위에 서명한 저 여자입니다. 부를 과시하고 싶어 했으니 그 대가를 치르게 놔두세요. 이호 선생님은 침묵했다. 자세한 내막은 몰랐지만 그는 동료의 눈에서 깊은 상처를 보며 상황을 어렴풋이 짐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선생님, 나라가 말을 이었다. 원무과에서 약 한 알, 거즈 한 장, 의사 상담 시간 1분까지도 병실 등급에 맞는 최고 요율로 청구하도록 확실히 해주세요. 단 1원도 빠뜨리지 말고요. 설마 복수하려는 거예요? 이호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라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씁쓸함과 만족감이 뒤섞인 미소였다. 복수가 아니에요, 선생님. 전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걸 해준 것뿐이에요. 그들은 왕 같은 대우를 원했고 전 왕에게 걸맞은 청구서를 주는 거죠. 공평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라는 유대의 의료 기록을 집어들고 단호하게 덮었다. 이제 저도 준비해야겠어요. 내일 아침 저는 담당 전문 간호사로서 그 병실에 들어갈 겁니다. 첩을 위해 왕비를 버린 왕을 직접 모시는 기분이 어떤지 보고 싶거든요. 그날 밤 나라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간호사 휴게실에서 잠을 청하며 힘을 비축했다. 그녀는 진짜 정신적인 전쟁은 해가 뜬 후에야 시작될 것임을 알았다. 황금덫은 설치되었고 쥐들은 기꺼이 그 안으로 들어왔다. 따스한 아침 햇살이 크림색 실크 커튼 틈으로 스며들어 넓고 호화로운 방안을 비췄다. 병실을 지배하던 소독약 냄새 대신 값비싼 라벤더 방향제 향기가 은은하게 퍼졌다. 유대는 마취 기운에 흩어져 있던 의식을 힘겹게 모으며 천천히 눈을 깜빡였다. 머리는 무겁고 격렬하게 욱신거렸고 가슴은 커다란 돌에 짓눌린 듯 답답했다. 유대의 시야가 서서히 초점을 찾았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병실의 흔한 흰 벽이 아니라 우아한 벽지와 푹신한 가죽 소파, 그리고 벽에 걸린 거대한 평면 TV였다. 순간 유대는 혼란스러웠다. 출장 갈 때마다 묵던 5성급 호텔에 와 있는 건가? 그러나 온몸으로 퍼지는 통증이 이것이 휴가가 아님을 일깨워 주었다. 다행이다, 아들. 이제 정신이 드니? 익숙한 목소리에 유대는 천천히 소파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곳에는 안밀한 여사가 테이블 위에 놓인 포도를 즐기며 한가롭게 앉아 있었다. 그녀는 방금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아들을 둔 어머니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생기 있고 환한 얼굴이었다. 그녀 옆에서 체리는 도시 전경이 내다보이는 창문을 배경으로 셀카를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어머니, 체린 씨. 유대의 목소리는 쉬고 약하게 들렸다. 목이 바싹 말라 있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체리는 즉시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 곁으로 달려왔다.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은 완벽한 화장으로 꾸며져 있었다. 마치 아픈 사람을 간호하는 것이 아니라 잡지 화보 촬영을 준비하는 듯 했다. 병원이야. 자기, 프레지덴셜 스위트. 방 엄청 좋지? 자기 그 좁아터진 아파트보다 훨씬 낫다. 유대의 기억이 서서히 돌아왔다. 어젯밤의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스쳐 지나갔다. 젖은 고속도로, 빠른 속도, 체린의 웃음소리, 그리고 강력한 충격과 암흑. 유대의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불안하게 눈을 굴리며 벽시계를 찾았다. 지금 몇 시예요? 내 핸드폰은? 유대가 당황하며 물었다. 나라는 내가 여기 있는 거 알아요? 절대 알면 안 되는데. 안밀한 여사가 킥킥 웃으며 다가와 두꺼운 이불로 덮인 유대의 다리를 토닥였다. 걱정 마라, 유대야. 네, 그 순진한 아내는 네가 부산으로 출장 간 줄 알 거야. 절대 의심 못해. 설령 안다 해도 체린이가 낸 이 호화로운 병실 비용 보고
기가 죽어서 여기 올 용기도 못 낼걸. 유대는 약간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여전히 불안했다. 그는 나라가 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느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다. 어쩌면 나라가 근무 중이 아니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절대 나라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서 출장이 길어졌다고만 말하세요. 유대가 지시했다. 알았어, 자기. 넌 회복에만 집중해. 내가 다 처리했으니까. 넌 여기서 왕처럼 대우받을 거야. 체린이 교태를 부리며 유대의 뺨에 입을 맞췄다. 바로 그때 병실 문에서 조용한 노크 소리가 들리더니 문이 열렸다. 좋은 아침입니다. 활력 징후 측정하고 아침 약 드릴 시간입니다. 문 쪽에서 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체린의 손을 잡고 있던 유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약품 카트를 밀고 들어오는 간호사의 모습을 본 순간 유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다. 몸은 마치 수천 볼트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뻣뻣하게 굳었다. 그 간호사는 나라였다. 나라는 단정한 간호사 유니폼을 입고 들어왔다. 의료용 마스크가 얼굴의 절반을 가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눈, 그동안 유대를 사랑으로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던 그 따뜻한 갈색 눈이 이제는 끔찍할 정도로 텅 빈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폭발하는 분노도 눈물도 없었다. 오직 자신의 업무 대상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무미건조한 시선만이 존재했다. 삐삐삐 삐삐삐. 유대의 침대 옆 심박수 모니터가 갑자기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그래프는 빈맥, 즉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고 있음을 나타내며 급격히 치솟았다. 유대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다. 입을 벌려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식은땀이 이마에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다. 어머, 저 기계 왜 저렇게 시끄럽게 울려? 아니 간호사,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남편 왜 이래요? 체린이 당황하며 소리치더니 새로 들어온 간호사에게 곧바로 책임을 돌렸다. 체린은 유대의 진짜 아내를 직접 만난 적이 없었고 나라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알아보지 못했다. 나라는 체린의 고함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착하게 유대의 바로 옆 침대가로 다가갔다. 유대가 너무나 잘 아는 나라의 채취가 이제 선명하게 느껴지자 죄책감과 두려움이 뒤섞여 유대의 속이 울렁거렸다. 진정하세요, 환자분. 심호흡하시고요. 나라의 목소리는 마치 낯선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나라의 손은 유대의 팔에 꽂힌 수액을 능숙하게 확인했다. 유대가 결혼 반지를 끼워주었던 바로 그 손이었다. 유대는 나라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눈빛으로 소통하려 애썼다. 나라야, 미안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유대의 눈빛은 애원하고 있었지만 나라는 그를 무시했다. 그녀는 혈압계 커플을 집어들어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한 압력으로 유대의 팔에 감았다. 혈압이 급격히 오르셨네요. 160에 100입니다. 나라는 의료 기록판에 적으며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백의 위치를 바로잡는 척하며 유대 쪽으로 몸을 살짝 기울였다. 그들의 얼굴거리는 이제 매우 가까웠다. 왜 그렇게 긴장하세요, 환자분? 그녀가 속삭였다.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유대만이 들을 수 있었다. 마스크 뒤로. 유대는 아내의 차가운 미소를 느낄 수 있었다. 불륜 사실이 들킬까봐 무서우세요? 아니면 촌스러운 아내가 여기 있어서 놀라셨나? 유대의 몸이 심하게 떨렸다. 유대가 떠는 것을 본 안밀한 여사가 즉시 항의했다. 간호사, 내 아들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왜 애가 저렇게 떨어? 일 좀 살살 하라고. 내가 의사한테 다 잃을 거야. 나라는 몸을 다시 세우고 정중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으로 안밀한 여사를 쳐다보았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환자분께서 감정적으로 격앙되신 것 같습니다. 막 의식을 찾으셨는데 병실에 방문객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께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방문객이 많다니? 우린 가족이야. 체린이 쏘아붙였다. 내가 아내고 이분은 어머님이라고. 나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은 이미 산송장처럼 창백해진 유대를 다시 바라보았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내분과 어머님께서 잘 돌봐주고 계시니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호화로운 시설 마음껏 즐기세요, 유대 씨.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저를 부르시고요. 오늘 하루 환자분 전담으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나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몸을 돌려 떠나기 전 나라는 일부러 유대의 손을 살짝 스쳐 지나갔다. 그 차가운 감촉이 남편의 척추까지 타고 올라갔다. 유대는 아내가 당당한 걸음으로
방을 나가는 것을 뻣뻣하게 굳어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이제 시간폭탄이 막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두 여자와 함께 황금 세장 안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 유대는 깨달았다. 방금 나간 나라는 그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생사 여탈권을 쥔 낯선 사람이었다. 호화로운 프레지덴셜 스위트에서 3일이 흘렀다. 그러나 유대에게는 지옥에서의 3세기처럼 느껴졌다. 5성급 호텔 같은 시설을 갖춘 넓은 병실은 가장 잔인한 정신적 고문실로 변해 있었다. 문손잡이가 돌아갈 때마다 유대의 심장은 뺏는 듯했다. 문 뒤에서 나라의 모습이 나타날까봐 두려웠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언제나 현실이 되었다. 나라는 무서울 정도의 헌신으로 808호의 모든 간호 근무를 도맡았다. 그날 아침, 나라는 약과 드레싱 교체 도구가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지만 그 눈은 차갑고 날카롭게 빛났다. 체린이 떠먹여주는 멜론 조각을 먹던 유대는 그대로 사례가 들렸다. 그의 기침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천천히 먹어 자기. 체린이 교태를 부리며 티슈로 유대의 입가에 묻은 멜론을 닦아주었다. 어머, 저 간호사 또 왔네. 저기요, 간호사. 내 남편 좀 잘 봐줘요. 밥 먹다가 체하잖아요. 나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가와서 일부러 약간 더 큰 소리를 내며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 소리에 유대는 움찔했다. 머리 붕대 갈 시간입니다, 환자분. 나라가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체리는 푹신한 소파로 물러나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아, 난 피나 상처 보는 거 싫어. 어머님, 유대 씨 옆에 좀 계세요. 난 음식 좀 시켜야겠어요. 병원 밥은 맛없어서 지겨워. 그 비싼 스시 있잖아요. 그거 시켜야지. 병실로 배달되죠? 케이블 TV를 즐겨보던 안밀한 여사가 즉시 신이 나서 맞장구를 쳤다. 당연히 되지. 체리나. 많이 시켜. 엄마도 그 생연어 올라간 거 먹고 싶다. 아, 우리 인생 정말 편하다. 만약 유대가 그 나라랑 같이 치료받았으면 스시는 무슨 길거리 닭죽이나 얻어먹었을걸. 유대의 머리에 감긴 붕대를 풀던 나라의 손이 잠시 멈췄다. 유대는 아내의 손이 자기 두피 위에서 긴장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식은땀이 유대의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 베개를 적셨다. 그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혀가 굳어버렸다. 그가 입을 열면 나라가 그 자리에서 폭발할까 두려웠다. 아파요, 간호사님. 살살. 나라가 붕대를 필요 이상으로 세게 잡아당기자 유대가 신음했다. 나라는 몸을 숙여 유대의 귀에 얼굴을 가까이 댔다. 아프세요, 환자분? 그녀의 속삭임은 유대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가 남편 내연녀 앞에서 자기를 헐뜯는 소리를 듣는 아내의 마음과 어디가 더 아플까요? 유대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의 눈은 용서를 구했지만 나라는 다시 몸을 일으켜 무표정한 얼굴로 일을 계속했다. 이 간호사는 되게 뻣뻣하네. 소파에서 지켜보던 안밀한 여사가 투덜거렸다. 웃어봐요 좀. 비싼 돈 주고 쓰는 건데. 아, 맞다 간호사. 나중에 룸서비스 좀 불러줘요. 창가 카펫에 커피 쏟았는데 난 더러운 거 조금도 못 봐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나라가 짧게 대답했다. 더 필요하신 건 없으신가요? 보호자분을 위한 발 마사지나 스파 같은 건 어떠세요? 이 병실 시설은 청구서만 감당하실 수 있다면 모든 호사를 누릴 수 있습니다. 체리는 핸드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가볍게 웃었다. 청구서야 뭐 카드로 긁으면 그만이죠. 편안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아, 그리고 의사 선생님한테 말 좀 전해줘요. 유대씨 비타민은 최고급으로 달라고요. 독일이나 미국에서 수입한 거 있으면 그걸로요. 싸구려 복제약은 주지 말고요. 나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수입 비타민, 바이알당 추가 비용 500만 원을 기록했다. 의사 선생님께 전달하겠습니다. 나라가 말했다. 그녀는 일부러 유대의 상처를 소독하는 동작을 느리게 하며 남편이 긴장 속에서 더 오래 고통받게 했다. 유대야, 안밀한 여사가 갑자기 부르는 소리에 유대는 움찔했다. 그 나라라는 애. 너한테 전화 한 통 없어? 남편 소식도 안 궁금한가 봐. 유대는 연고를 바르고 있는 나라를 힐끔 쳐다봤다. 아니요, 어머니. 제 핸드폰 꺼져 있잖아요. 유대가 불안하게 대답했다. 잘 됐네. 그 좁은 세상에서 바쁘게 살라지. 안밀한 여사가 비웃었다. 너 그거 아니 유대야? 엄마는 너한테 간호사 며느리 있는 거 창피해 죽겠다. 월급은 쥐꼬리만 한데 하는 일은 아픈 사람들 뒤치다거리나 하고 집에 오면 맨날 약 냄새나 풍기고 성공한 사업가에 향기롭고
품격 있는 채린이랑은 비교가 안 되지. 진작 채린이랑 결혼했어야 했어. 그 여자 말고. 푹. 나라가 유대의 봉합 상처에 알코올 솜을 조금 세게 눌렀다. 아악. 유대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왜 그래 유대씨? 채린이 놀랐다. 죄송합니다. 나라가 재빨리 말을 끊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면도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고름이 약간 있어서 감염되지 않도록 짜내야 했습니다. 환자분께서 조금 참으셔야 합니다. 오래 숨긴 시체는 결국 냄새가 나기 마련이라는 속담처럼요. 감염된 상처도 뿌리까지 깨끗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속에서 썩어 문드러지거든요. 유대는 침묵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나라가 머리의 상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알았다. 나라는 그들의 썩어빠진 결혼 생활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 문장은 명백한 위협이었다. 간호사 말하는 게 왜 저렇게 무서워? 채린이 투덜거렸다. 나라는 유대의 상처 드레싱을 마쳤다. 그녀는 능숙한 동작으로 도구들을 정리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다시 한번 유대를 쳐다보았다. 그 시선은 아내의 시선이 아니었다. 이미 판결 망치를 든 판사의 시선이었다. 편히 쉬세요, 유대씨. 사랑하는 가족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저녁에 아내분께서 요청하신 수입 비타민 주사 놓으러 다시 오겠습니다. 혈압 더 오르지 않게 조심하세요. 비밀을 너무 많이 간직하면 뇌혈관이 정말로 터져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나라는 몸을 돌려 우아하게 병실을 나갔다. 닫힌 문 뒤로 유대가 나으면 유럽 여행을 가자는 계획을 세우며 다시 터져나오는 안밀한 여사와 채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나라는 비웃음을 지었다. 유럽 여행? 나라는 그들이 이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갈 택시비조차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라고 확신했다. 간호사실에서 무표정한 얼굴로 나오는 나라를 본 지수 간호사가 즉시 다가왔다. 나라야, 괜찮아? 저 마귀 할멈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더라. 진짜. 내 손이 근질거려서 당장 들어가서 수액으로 세수라도 시켜주고 싶어. 지수가 씩씩거렸다. 나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유대의 의료 기록을 지수에게 건넸다. 전부 기록해, 지수야. 일식 레스토랑 배달 음식, 고용량 수입 비타민 요청, 채린이가 아침에 요구한 옷 특급, 세탁 서비스, 그리고 안밀한 여사님을 위한 엑스트라 베드 대여 비용까지 전부 808호 병실 청구서에 포함시켜. 지수는 나라가 적은 요청 목록을 보고 눈이 동그래졌다. 미쳤다. 이거 3일치 청구서만 벌써 3천만 원이 넘었어, 나라야. 수입 비타민까지 더하면 5천만 원도 넘겠는데. 이게 무슨 모노폴리 게임 돈인 줄 아나 봐. 냅둬, 지수야. 나라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눈은 병원의 긴 복도를 똑바로 응시했다. 높이 날수록 떨어질 때 더 아픈 법이야. 난 그냥 그들이 날개를 잘리기 전 최고 높이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것뿐이야. 고급 레스토랑에서 배달된 음식 상자 더미, 텅 빈 수입 음료수 병들,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 포장지가 808호 프레지덴셜 스위트 구석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 방은 집중 치료실이라기보다 광란의 파티가 끝난 난장판에 더 가까웠다. 그러나 그 파티는 곧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막을 내릴 참이었다. 그날 오후 지수 간호사가 간호사실 데스크 너머로 나라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작은 승리감이 어려 있었다. 방금 재무팀에서 전화 왔어. 초기 보증금 2천만 원이 약값, 병실료, 그리고 그들의 어이없는 요구들로 이미 다 소진됐대. 지금 추가 결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스템이 자동으로 신규 약품 주문을 차단했어. 나라는 의료 기록을 정리하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원무과 직원 올려보내라고 해. 지수야. 반드시 안밀한 여사님 앞에서 청구하도록 하고 5분 후 도현이라는 이름의 남자 원무과 직원이 808호 병실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채린이 방금 택배로 도착한 새 옷들을 정리하느라 바빴고 안밀한 여사는 호출한 마사지사에게 발 마사지를 받고 있었다. 물론 그 비용도 병실 청구서에 포함되었다. 실례합니다. 도현 씨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편안한 시간을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재무팀에서 나왔는데 유대 환자분의 현재까지 발생한 진료비에 대해 확인차 왔습니다. 채린이 방해받았다는 듯한 눈빛으로 돌아봤다. 또 왜요? 처음에 신용카드 드렸잖아요. 그냥 긁으면 되지.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지금 언박싱 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보호자분. 저희가 추가 보증금 6,500만 원 결제를 위해 보호자분의 블랙카드로 승인을 시도했습니다만
은행 시스템에서 거래가 거절되었습니다. 도연 씨가 담담하게 설명했다. 병실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마사지사마저 안밀한 여사의 발을 주무르던 손을 멈췄다. 뭐라고요? 거절? 채린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웃었다. 웃음소리가 어색하게 들렸다. 장난하지 마세요. 제 카드는 한도가 없어요. 당신들 카드 단말기가 고장났거나 은행 전산이 문제겠죠. 저희가 다른 단말기 2대로 3번 시도했습니다만 결과는 동일했습니다. 카드 발급 은행 측 설명으로는 신용 한도 초과 또는 일시적인 사용 정지 상태라고 합니다. 도연 씨가 거래 거절 영수증을 내밀며 말했다. 두꺼운 화장 뒤로 채린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그녀는 영수증을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이 이번 달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으며 그동안의 호화로운 생활이 돌려 막기식의 카드 빚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시한폭탄이 하필이면 이런 결정적인 순간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터질 줄은 몰랐다. 체리나, 안밀한 여사가 소파에서 일어나며 얼굴이 굳어졌다. 어떻게 거절이 될 수 있니? 너 돈 많다고 했잖아. 그럼 유대약은 어떻게 하고 그 수입 비타민은? 잠깐만요, 어머님. 이건 분명 시스템 오류일 거예요. 체리는 변명하며 가방을 뒤져 다른 카드를 찾았다. 그녀는 금색 체크카드를 꺼냈다. 이걸로 해보세요. 여기 몇 억 들어있어요. 도연 씨는 카드를 받아들고 그가 가져온 휴대용 단말기에 긁었다. 잠시 연결을 기다리는 정적이 흘렀다. 삑, 삑. 죄송합니다, 보호자분. 6,500만 원을 결제하기에 잔액이 부족합니다. 도연 씨가 무표정하게 말했다. 이번에 체리는 완전히 할 말을 잃었다. 옥수수 알만한 식은땀이 그녀의 이마에 맺혔다. 그럼 1,000만 원이나 500만 원 먼저 긁어보세요. 그녀가 당황하며 제안했다.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도연 씨가 정중하게 고개를 저었다. 죄송합니다, 보호자분. 프레지덴셜 스위트 운영 규정상 최소 추가 보증금은 남은 예상 비용의 50%입니다. 이 시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죄송하지만 엑스트라 베드, 외부 레스토랑 음식, 그리고 비필수 의약품과 같은 추가 서비스는 잠정적으로 중단됩니다. 도연 씨는 중간 정산서를 테이블 위에 놓은 뒤 자리를 떴다. 방 한가운데에 막 터진 폭탄을 남겨둔 채였다. 안밀한 여사가 즉시 정산서를 집어들었다. 종이에 찍힌 숫자를 보고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500만 원? 고작 3일 만에? 체리나, 너 이거 내야 해. 여기서 쫓겨나면 우리 망신이야. 남들이 뭐라고 하겠니? 체리는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녀가 쓰고 있던 젊고 부유한 사모님의 가면이 산산조각 났다. 쇼핑몰에. 자금 흐름이 좀 막혀서요, 어머님. 큰 거래처에서 아직 결제를 안 해줘서. 그녀는 말을 더듬었다. 어머님, 혹시 모아두신 돈 없으세요? 일단 좀 빌려주시면 다음 주에 2배로 갚을게요. 뭐라고? 안밀한 여사가 소리쳤다. 내가 그런 큰 돈이 어디 있니? 내 돈은 전부 유대가 주는 생활비뿐이야. 부자는 너잖아. 네 차는 수억 원짜리라며. 그 차 리스예요, 어머님. 그리고 보험도 갱신 안 했단 말이에요. 체리는 당황한 나머지 실토하고 말았다. 침대에 누워있던 유대는 그저 눈을 질끈 감을 수밖에 없었다. 머리도 아팠지만 수치심이 훨씬 더 고통스러웠다. 그는 그동안 자랑스러워했던 두 여자의 다툼을 듣고 있었다. 알고 보니 체린의 분은 쉽게 터지는 비눗방울에 불과했다. 안밀한 여사는 뜨거운 다리미처럼 방 안을 서성였다. 그녀는 유대를 다그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자존심은 일반 병실로 내려가거나 쫓겨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절망에서 비롯된 교활한 생각이 떠올랐다. 안밀한 여사는 유대의 침대로 다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유대야, 엄마 말 들어. 우리 지금 막다른 골목이야. 다른 방법을 써야 해. 유대는 눈을 떠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무슨 방법이요, 어머니? 내 아내, 그 나라 말이야. 안밀한 여사가 누가 들을세라 문 쪽을 힐끔거리며 속삭였다. 걔 여기서 일하잖아. 분명 직원복지나 가족보험 같은 게 있을 거야. 의사나 원무과에 내 아내 회사 보험 쓰고 싶다고 말해. 대신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나라가 우리가 시킨 건 모르게. 유대는 눈을 크게 떴다. 어머니 미치셨어요? 나라는 2층 간호사예요. 당연히 알게 될 거라고요. 에이, 걔는 멍청하잖아. 나중에 알게 되면 잘 구슬리면 돼. 내 목숨이 달린 위급 상황이었다고 말해. 걔 아직 너한테 죽고 못 살잖아.
일단 걔 복지 혜택으로 이 병원비부터 막는 거야. 나중에 채린이 사업 잘 풀리면 그때 갚아주면 되지. 안미란 여사가 염치도 없이 재촉했다. 그들이 모르는 사이 병실 문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았다. 나라는 그곳에 서서 작은 틈으로 엿보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들었다. 그녀는 방금 전 자신의 적은 월급을 비웃던 안미란 여사가 이제는 그 박봉 간호사의 복지 혜택을 이용해 아들의 불륜 행각을 덮으려 애원하는 모습을 들었다. 나라는 화나지 않았다. 오히려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카드가 거절당해 고개를 숙인 채린과 호사를 잃을까봐 전전긍긍하는 안미란 여사를 보았다. 그들은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단계에 이르렀다. 마음껏 꿈꾸세요, 어머님. 나라가 유니폼을 바로잡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 이름을 마음껏 이용해 보시라고요. 바로 그때 내가 명백한 증거로 당신들의 목을 칠 테니까. 나라는 다음 장면을 위해 몸을 돌렸다. 그녀는 유대가 자신의 이름을 이용하려 할 때 그들의 면전에서 무참히 거절해 줄 생각이었다. 이 연극은 이제 곧 클라이맥스에 도달할 것이었다. 808호 병실 안의 압박감은 점점 더 심해졌다. 염치 없는 어머니의 재촉과 더 이상 효력이 없는 채린의 신용카드 때문에 공황 상태에 빠진 유대는 결국 떨리는 손으로 간호사 호출 버튼을 눌렀다. 그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었다. 그의 자존심은 감당할 수 없는 허영심 때문에 이미 저당 잡힌 지 오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병실 문이 활짝 열렸다. 그러나 들어온 것은 평범한 원무과 직원이 아니었다. 나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며 안으로 들어섰다. 이번에는 그동안 얼굴의 절반을 가렸던 의료용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뚜렷하게 드러났고 옅지만 단호한 화장은 차갑고 위압적인 아름다움을 발산했다. 그녀 뒤에는 2호 선생님이 두꺼운 서류철을 든 채 늠름하게 서 있었고 그 양옆으로는 검은 제복을 입은 병원 보안 요원 2명이 버티고 있었다. 유대는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랐다. 마치 전투 대형을 갖춘 듯한 나라의 모습에 심장이 맺는 것 같았다. 소파에 불안하게 앉아있던 안미란 여사는 즉시 일어섰다. 그녀는 나라가 자신들을 구하러 온 줄 알고 교활한 눈빛을 반짝였다. 그래, 이제야 왔구나, 나라야. 안미란 여사는 몇 시간 전 며느리를 헐뜯었던 사실은 까맣게 잊은 듯 아무런 죄책감 없이 외쳤다. 빨리 재무팀에 말해. 네 남편이 네 직장 보험 쓰겠다잖아. 어떻게 유대를 이렇게 힘들게 할 수가 있니? 네가 여기서 일하는데 당연히 네가 처리해야지. 가만히 있지 말고. 진짜 아내의 얼굴을 처음 본 체리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님, 이 사람 누구예요? 왜 이 까칠한 간호사랑 아는 척 하세요? 그리고 왜 보안 요원까지 데리고 온 거예요? 나라는 안미란 여사의 말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유대의 침대 발치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는 고급 비닐 바닥 위에서 단호하게 울렸다. 그녀는 채린을 잠시 쳐다본 뒤 두려움에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한 유대의 눈으로 시선을 옮겼다. 안녕하십니까, 유대 씨, 안미란 여사님, 그리고 강채린 씨.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방 안의 정적을 뵐 수 있을 만큼 날카로웠다. 제 직원 복지 혜택으로 비용 보증을 요청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 빨리 처리해. 안미란 여사가 참을성 없다는 듯 소리쳤다. 유대는 안정이 필요해. 빚 독촉받는 거지처럼 시달릴 게 아니라. 나라는 비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2호 선생님에게 신호를 보냈다. 의사는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두꺼운 붉은색 서류철을 나라에게 건넸다. 죄송합니다, 안미란 여사님. 나라가 시어머니를 날카롭게 쏘아보며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요청은 거부되었습니다. 제 직원 의료복지는 법적으로 등록된 그리고 충실한 직계 가족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제 앞에 있는 이 환자는 스스로를 법적 아내라고 주장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보증인이 등록되어 입원했습니다. 채린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야,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야? 그래, 내가 예비 아내다. 넌 고작 간호사 주제에 어디서 함부로 짓거려? 내가 내 입을 돈으로 막아줄 수도 있어. 나라는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에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제 입을 사신다고요? 당신 신용카드는 두통약 하나 사는 것도 거절당했는데요. 강채린 씨, 어떻게 제 자존심을 사시겠다는 거죠? 채린의 얼굴이 수치심과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건방진년, 너 대체 누구야? 나라는 채린의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본 뒤 깊이 고개를 숙인 유대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유대 씨, 나라가 부드럽지만 치명적인 목소리로 불렀다. 왜 가만히 있어요?
소개 좀 시켜주지 않고요. 당신 옆에 있는 저 부자 여자분에게 내가 누군지 말이에요. 유대는 침묵했다. 식은땀이 온몸을 적셨다.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유대, 말해! 체린이 불길한 예감에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유대가 끝내 입을 열지 않자 나라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럼 제가 직접 소개하죠, 강채린 씨. 저는 나라입니다. 3일 전 당신이 박살난 차 걱정이나 하고 있을 때 이 남자의 목숨을 구한 응급실의 베테랑 간호사죠. 그리고 저는 당신 같은 망상 속 아내가 아니라 국가와 종교에 정식으로 등록된 진짜 결혼 증명서를 가진 유대 씨의 법적 아내입니다. 꽝. 그 고백은 체린에게 청천벽력처럼 떨어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소파 등받이에 부딪혔다. 입을 벌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설명을 요구하며 안밀한 여사를 쳐다봤다. 어머님은 며느리가 촌스럽고 멍청하다고 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그 여자예요? 체린이 말을 더듬었다. 안밀한 여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들의 거짓말이 눈앞에서 벌거벗겨졌다. 나라는 그들에게 숨 돌릴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붉은 서류철을 유대의 무릎 위로 내던졌다. 이게 당신들이 3일 동안 쓴 최종 청구서예요. 총팔 500만 원. 나라가 차갑게 말했다. 응급수술 비용, 프레지덴셜 스위트 병실료, 약값, 그리고 당신들이 주문한 온갖 사치품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스시, 수입 비타민, 스파, 특급 세탁 서비스. 하나도 빠짐없이 깔끔하게 기록되어 있죠. 나라야, 제발. 유대가 마침내 목소리를 냈다. 목소리는 쉬고 처량했다. 나 그렇게 큰 돈 없어, 나라야. 제발 네 보험으로 먼저 내줘. 내가 나중에 갚을게.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자. 응? 집에요? 나라는 눈썹을 치켜떴다. 어느 집 말이에요, 유대씨. 당신 어머니가 쥐꼬리만 하다고 비웃던 내 월급으로 대출금을 갚던 그 집? 아니면 알고 보니 파산 직전이었던 당신 내연녀가 약속한 상상 속의 집? 나라야. 남편한테 불효하면 못 써. 안밀한 여사가 목소리가 떨리는 와중에도 으름장을 놓으려 했다. 내 남편이 병원에 갇히는 꼴을 보겠다는 거야. 네가 아내 맞아? 제가 좋은 아내이기 때문이죠. 어머님, 나라가 재빨리 말을 잘랐다. 저는 당신들이 원하는 걸 해드렸어요. VVIP 대우를 원하셨기에 그렇게 해드렸고 부자처럼 보이고 싶어 하셨기에 그에 걸맞은 청구서를 드렸죠. 이제 지불하세요. 이 박봉 간호사에게 할인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나라는 자신의 왼손을 들어 올렸다. 그녀는 천천히 약지에 끼워진 화이트 골드 반지를 뺐다. 5년 전 그들의 신성한 약속을 증명했던 반지였다. 나라는 극도의 모멸감이 담긴 동작으로 그 반지를 유대의 얼굴에 정확히 던졌다. 반지는 유대의 뺨에 세게 부딪힌 뒤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 고철 덩어리나 가져요. 나라가 말했다. 마침내 터져나온 감정을 억누르느라 목소리가 떨렸다. 그건 우리 결혼의 상징이었어요. 이 시간부로 나는 당신의 아내 자리에서 사임합니다. 당신의 생사, 의식주, 그리고 이 수천만 원짜리 빚은 이제 당신 옆에 있는 저, 법적 아내라고 주장하던 여자의 책임이에요. 나라는 몸을 돌려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체린을 쳐다봤다. 자, 강채린 씨, 당신이 법적 아내라고 했죠? 지불각서에 서명한 것도 당신이고요. 축하해요. 당신이 대상에 당첨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배신자 남편, 속물 시어머니, 그리고 새 차 한 대 값의 병원비까지. 지금 당장 갚으시거나 아니면 제 뒤에 있는 보안 요원들이 당신을 의료 서비스 사기 혐의로 경찰서에 인계할 겁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오직 유대의 거친 숨소리와 안밀한 여사의 흐느낌만이 들릴 뿐이었다. 나라는 방금 사형 선고를 내린 여왕처럼 당당하게 서서 자신을 아프게 했던 사람들의 파멸을 형언할 수 없는 만족감으로 바라보았다. 이것은 완벽한 체크메이트였다. 808호의 정적은 체린의 히스테릭한 비명으로 깨졌다. 그동안 대단한 사모님처럼 행세하던 여자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이 아니라 나라가 언급한 쇠창살의 공포 때문에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난 돈 못 내. 이건 함정이야. 체린이 소리치며 자신의 명품 가방을 소파에 내던졌다. 그녀는 떨리는 검지로 유대의 얼굴을 가리켰다. 난 이 남자 몰라요. 그냥 사고 났을 때 도와준 것뿐이라고요. 당신들은 날 붙잡아 둘 수 없어. 2호 선생님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와 붉은 서류철을 펼쳐
인지가 찍힌 의료행위 동의서를 보여주었다. 죄송합니다. 강채린 씨. 여기 보험 없이 유대 환자의 모든 비용에 대한 전적인 책임자로서 당신의 서명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은 지불 계약에 묶여 있습니다. 만약 지불을 거부하고 도주를 시도한다면 이는 병원 서비스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알게 뭐야. 체리는 막무가내였다. 그녀는 보안 요원들의 저지선을 뚫고 방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다. 그러나 건장한 두 요원이 재빨리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체리는 귀신에 홀린 사람처럼 발버둥치며 모든 사람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우아하고 부유한 여인의 가면은 순식간에 벗겨지고 거칠고 비겁한 본성이 드러났다. 자신의 돈줄이 보안 요원에게 붙잡히는 것을 본 안밀한 여사는 극심한 공황에 빠졌다. 그녀는 체린이 돈을 내지 않으면 그 부담이 자신과 유대에게 돌아올 것임을 깨달았다. 유대는 아무것도 없었고 안밀한 여사는 아들이 주는 생활비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안밀한 여사는 나라에게 달려가 그녀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다. 나라야, 나라야, 이 엄마 좀 살려줘, 아가. 안밀한 여사가 울부짖었다. 엄마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 엄마가 잘못했다. 네 남편이 여기 갇히게 하지 마. 넌 우리 집에서 제일 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잖니. 내 월급으로 일단 내줘. 나중에 엄마가 유대시켜서 내 발에 입 맞추게 할게. 나라는 안밀한 여사의 손길을 피하며 한 걸음 물러섰다. 마치 그 손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라도 묻어있는 것 같았다. 그녀는 연민과 혐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착한 며느리요. 방금 전까지 제가 시골뜨기 며느리의 박봉 간호사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 월급은 너무 작고 초라해서 어머님 아들의 내연녀가 누리던 그 높은 생활 수준을 감당할 수가 없네요. 저기 보안 요원에게 잡혀있는 어머님의 이상적인 며느님께 부탁해 보시죠. 나라야. 유대가 침대 위에서 나지막이 불렀다. 그의 얼굴은 후회의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결혼 반지를 보았다가 다시 나라를 보았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바보였어, 나라야. 내가 미쳤었어. 내가 다 바로잡을게. 약속해. 이런 상태로 날 버리지 마. 나라는 마지막으로 유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녀의 가슴에는 더 이상 사랑의 떨림이 없었다. 오직 터져터진 종양을 제거한 것 같은 안도감만이 존재했다. 당신은 실수한 게 아니에요, 유대 씨. 당신은 나를 배신하기로 선택했을 때 온전히 제정신이었어요. 저 여자의 돈을 즐길 때도 제정신이었고 당신 어머니가 나를 모욕하게 내버려 뒀을 때도 제정신이었죠. 나라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내가 사랑했던 유대는 3일 전 응급실에서 죽었어요. 지금 저기 누워있는 남자는 500만 원의 빚을 진 낯선 사람일 뿐이에요. 일시간 내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들을 행정실로 데려가 법적 절차를 밟으세요. 이호 선생님이 보안 요원들에게 단호하게 지시했다. 이거나 이거지 같은 것들아. 유대, 너 책임져. 너 때문에 내 차 박살나고 이제 병원한테 사기까지 당하잖아. 체리는 보안 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나가며 유대를 탓하며 소리쳤다. 안밀한 여사는 체린을 쫓아가야 할지 유대를 기다려야 할지 몰라 울부짖었다. 결국 그녀는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예비 부자에서 빚더미에 앉은 노숙자 신세로 전락한 자신의 운명을 한탄했다. 유대는 베개로 얼굴을 가리고 목 놓아 울었다. 육체적 고통은 산산조각 난 자존심에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는 한 줌의 날카로운 자갈을 위해 다이아몬드를 버렸고 이제 그 자갈이 자신의 손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있었다. 나라는 긴 숨을 내쉬며 폐를 자유의 공기로 가득 채웠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자랑스럽게 미소 짓는 이호 선생님과 지수 간호사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고 바닥에 떨어진 반지를 줍지도 않은 채 나라는 발걸음을 돌려 808호를 나섰다. 등 뒤에서 자동문이 닫히며 모든 드라마와 거짓말, 그리고 유대와의 과거를 묻어버렸다. 병원 복도를 걷는 나라의 발걸음은 가볍게 들렸다. 밖에서는 그녀의 새로운 미래처럼 태양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나라는 자신이 가진 모든 증거로 이혼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임을 알았다. 유대와 그의 가족은 법과 빚 문제로 정신이 없을 것이고 그동안 나라는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느라 바쁠 것이다. 더 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품위 있게. 그녀는 더 이상 희생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경기장에서 걸어 나온 승리자였다.